놀이의 민족. 우리의 삶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놀이. 시절이 바뀌고 풍경이 달라져도 모두가 함께 어울려 웃을 수 있는 놀이의 즐거움은 여전한데요. 돌멩이 하나, 노래 한 줄이면 하루 종일 신나게 놀 수 있었던 그 시절. 그때의 웃음과 정이 고스란히 담긴 민속놀이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 우리 조상들의 삶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놀이를 다시 꺼내어 새롭게 즐겨보는 시간. 지금 바로 즐거운 민속놀이 한 판 시작해볼까요? 흐르는 저 하늘을 물어채는 봄처럼 태산에 날아들어 숨어드는 새처럼 동산을 뛰고 뛰어가는 강아지처럼 온 산에 풍물막을 내리네. 바람은 지친 끝에 밤에 몸을 뉘네. 별빛은 아득하니 은하수를 내리네. 차가운 밤하늘에 세상이 젖어가네. 그리워 홀로 타령을 하자. 흘러가라 사랑 사랑아. 덧없이 피고 떨어지는 꽃송아. 애달구나 가라 가라가 눈물에 떨어진 별을 해내. 푸른 타라 오랜 고운 내 달아. 빛이 내 손에 내려다오. 은색 소매 내 곁에 두른 채로 한 번만 타는 입을 죽여다오. 푸른 타라 다시 없을 내 달아. 뻗은 손끝에 닿아오. 달빛만이 흘러바다가 되고 지쳐 전하지 못하는 수월가. 고요한 바다 위로 내 노래가 떠간다. 소리도 부끄러워 숨죽이고 떠간다. 달빛에 젖은 몸을 내놓고서 떠간다. 한낮이 비쳐 오를 때까지 달아 달아 해달픈 달아. 피었다 이내 숨어버릴 호사나. 신이구나 세월 세월아. 나 나를 헤면서 현을 뜬네. 푸른 타라 오랜 고운 내 달아. 빛이 내 손에 내려다오. 은색 소매 내 곁에 두른 채로 한 번만 타는 입을 죽여다오. 푸른 타라 다시 없을 내 달아. 뻗은 손끝에 닿아오. 달빛만이 흘러바다가 되고 지쳐 전하지 못하는 수월. 우리나라의 민속놀이 하면 떠오르는 대표 놀이가 바로 씨름이죠. 씨름은 두 사람이 삿발을 잡고 힘과 기술을 사용하여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으로 승부를 겨루는 놀이입니다. 씨름의 어원에 대해서 확실한 정설은 없지만 민속학자 최상수의 견해가 가장 유력한데요. 영남 지방에서 쓰는 우리말 중 서로 버티고 힘을 겨루는 것을 씨룬다라고 하며 이것에서 씨름이라는 단어가 유래했다는 것이죠.
우리말인 씨름 외에 한자어로는 각저, 강력, 상박 등의 명칭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은 다양했지만 한결같이 우리 민족 고유의 운동으로서 두 사람이 마주잡거나 달려들어 승패를 가리는 놀이라는 뜻이죠. 우리 민속놀이의 대표격으로 씨름꾼과 구경꾼이 하나가 되어 즐겨온 세시풍속인 씨름. 오늘은 그 놀이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름은 우리나라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순수 우리의 경기인데요. 여러 사람이 한 집단이나 사회를 이루고 살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놀이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죠. 원시사회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맹수들과 싸워야만 했고 다른 혈족과의 생활권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때 싸움의 방법으로 격투가 벌어졌을 것이고 이것을 곧 씨름의 시초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원시인들은 생존을 위해 격투 기술을 발달시켰으며 여기에서 씨름이 1대1의 격투 기술로 응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죠. 부족연맹이었던 고구려 초기에 씨름이 무예의 하나로 채택되었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4세기경 고구려 고분인 각저총 석벽에 씨름하는 모습과 심판하는 사람이 있는 그림이 발견되었습니다. 백제와 신라에서는 씨름의 자료가 발견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삼국의 무예가 크게 다르지 않았으므로 신라와 백제에서도 고구려 못지않게 씨름을 즐겼을 것이라고 보고 있죠. 우리나라 문헌에 씨름에 대한 기록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고려사로 충혜왕 때 용사들에게 씨름을 시키고 구경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시작된 씨름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대중화되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조선시대의 씨름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아볼까요? 두 무리의 구경꾼들을 위아래에 배치하고 가운데에서 씨름을 하는 사람이 그려진 그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정답은 바로 김홍도의 풍속도 화첩인 씨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그림을 통해 씨름이 일반화된 조선시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명종대의 박천원이라는 자가 우연히 만난 양반의 무리가 씨름을 하자고 했으나 거절하여 봉변을 당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양반들의 죄를 밝히기 위해 조사하던 사원부는 박천환이 그들에게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에 명종은 크게 화를 내며 씨름을 금하라 라고 명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명종 5년 광주의 어느 동네에서 씨름이 이루어졌는데 이기지 못한 것을 분하게 여겨 상대방을 찔러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는 양반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도 씨름이 매우 성행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씨름판이라고 하면 씨름이 벌어지는 자리, 즉 경기장을 말하는데요. 민속으로 행해진 씨름판은 오늘날과 같이 규정된 바는 없었으며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여기에 모래를 둥글게 깔고 주위에는 말뚝을 박아 금줄을 메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씨름판이 완성되었죠.
과거에는 대회를 무사히 치르게 해달라고 고사를 드렸고 시합 전에는 씨름판의 정화를 위해 소금을 뿌렸다고 합니다. 한편 씨름이 벌어지는 씨름판의 주변은 더욱 시끌벅적했는데요. 씨름이 진행되는 동안 온갖 장사꾼이 모여들고 갖가지 노점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씨름과 더불어 다른 놀이도 함께 벌어지는 것이 상례였으므로 남녀노소 모두 씨름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날은 특별히 나라에서 금하던 노름도 허락되었는데요. 가장 유명했던 팽이노름 말고도 윷놀이, 화투 등의 각종 노름판이 벌어져 많은 백성이 모이는 장이 되었죠. 김홍도의 씨름에서도 볼 수 있는 엿장수처럼 엿과 술 등의 먹거리도 판매하는 임시시장이 되기도 했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민족의 풍속을 나타내는 절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연환경과 사회적 배경에 따라 나타나게 되죠. 씨름은 장소에 구애되는 것 없이 경사스러운 일마다 수시로 행해졌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단오의 씨름이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농한기에 고된 몸과 긴장을 풀기 위해서도 씨름을 즐겼는데요. 오늘날에는 명절 때의 전통적인 행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운동 경기로서 각광을 받고 있죠. TV의 중계로 전국 어디에서나 관전할 수 있게 되면서 다른 경기에 지지 않는 인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씨름이 민속놀이에서 벗어나 스포츠로 발전함에 따라 그 기술도 다각적으로 향상되었는데요. 1983년에는 대한씨름협회와 한국민속씨름협회의 통합으로 씨름 기술 용어의 통일 작업이 추진되었죠. 그렇게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된 씨름은 그 가치와 의미를 더욱 깊이 인정받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오늘은 긴 역사 동안 우리와 함께한 씨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씨름을 포함한 우리의 민속놀이는 시대를 넘어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즐거움을 전해주고 있죠. 전통은 선조들의 유산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어우러질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빛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씨름이 여러분의 기억과 마음속에 되살아나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즐거운 민속놀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 놀이의 민족을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박서리, 기술 장수민, 진행의 김도연이었습니다.